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딸같이 생각했던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겨우 냉장고 정리 한마디 했을 뿐인데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그날 이후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왜 상처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세대 간의 언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주 만에 아들네 집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치조림, 손주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며느리 입맛에 맞는 나물 반찬들, 냉장고 가득 반찬을 만들어 담았습니다. 이번엔 김치찌개도 끓여줘야지. 며느리가 바빠서 제대로 못 먹는다던데. 시장에 들러 싱싱한 배추김치도 한 포기 샀습니다. 손주 간식거리도 빼놓을 수 없죠. 과일도 한 봉지 더 샀습니다. 큰 보따리 2개를 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무겁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딸처럼 생각하는 며느리,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손주를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미소가 지어졌으니까요. 할머니, 현관문을 열자마자 달려온 5살 손주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할머니였습니다. 우리 예쁜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많이 컸네. 키가 이만큼 컸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왔어. 우리 예쁜이 밥 잘 먹어야지. 며느리도 나와서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머님, 또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고마워 보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손주와 한참을 놀았습니다. 그림책도 읽어주고 블록도 쌓고 시간이 금세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손주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김치찌개나 끓이려고. 부엌으로 따라 들어갔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건 냉장고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반찬통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건 뚜껑이 열린 채로 있었고 어떤 건 벌써 시간이 꽤 지나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아이고, 이건 다 상하겠다. 냉장고 정리는 좀 해야지. 정말 무심코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냥 오래 살아온 어른으로서, 집안 살림을 해본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주고 싶었던 조언이었을 뿐입니다. 이거 봐라. 이건 벌써 일주일은 된 것 같은데. 버려야지. 그리고 이건. 제 손이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톤이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돌아보니 며느리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웃던 얼굴은 온데간데였고 표정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눈빛도 달랐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화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온한 것도 아닌 그냥 차가운 거부의 눈빛이었습니다. 아, 그래. 미안해. 그냥 도와주려고. 저는 당황해서 얼른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살리니까 저희가 관리할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커피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등을 돌린 채로요. 그 뒷모습이 참 서운했습니다. 아니, 서운함보다는 당황스러웠다고 해야 할까요? 뭐가 잘못된 건지, 제가 무슨 큰 실수를 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손주가 다가와 할머니 같이 놀아요 하며 손을 잡아 끌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커피를 가져다 줬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소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자꾸 핸드폰만 보고 저는 손주만 쳐다보고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계획했던 것보다 일찍 집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벌써요? 저녁은 드시고 가시려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입으로는 그렇게 물었지만 며느리 표정에서 안도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아니야, 오늘 집에 일이 좀 있어서. 다음에 다시 올게. 현관까지 나오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반찬 감사히 잘 먹을게요, 어머님.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의례적인, 형식적인 인사말일 뿐이었죠.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 저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냉장고 정리 좀 하자는 게 그렇게 큰 문제였나?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계속 무겁습니다.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밥을 떠놓고도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왜 그래? 아들네 다녀왔는데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남편이 물어도 뭐라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남편 눈을 속일 순 없었죠. 며느리랑 뭔 일 있었어? 냉장고 정리 좀 하자고 했더니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냥 도와주려던 거였잖아.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줬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오지랖이었나? 며느리 집인데 내가 왜 함부로 냉장고를 열었을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렇게 예민한 건가? 생각할수록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좋은 의도였는데, 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이제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게 된 건 아닐까? 손주도 이제 못 보는 거 아닐까? 핸드폰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문자라도 보낼까 싶었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근데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결국 문자는 보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틀에 한 번씩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날 이후로는 전화하기가 무서웠습니다. 전화하면 또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차라리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보는 게 나을까? 친한 친구들에게 하소연도 했습니다. 야, 내가 그게 뭐가 잘못이야? 냉장고 정리 좀 하자는 게. 어떤 친구는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당연하지. 시어머니가 도와주려는 건데 며느리가 예민한 거지. 하지만 다른 친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한다더라. 간섭받는다고 생각한대. 간섭? 내가 간섭을 한 거야? 그 말에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제가 간섭한 걸까요? 저는 그저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엔 손주 사진도 자주 보내주고 별것 아닌 일상도 공유했는데 그날 이후로 조용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기도 애매했습니다. 혹시 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까봐.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우연히 옛날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제 결혼 초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사진 속 젊은 저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25, 갓 시집온 새댁의 얼굴.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시댁 식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잊고 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시집살이가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악독하거나 심술궂은 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며느리를 위한다며 이것저것 신경 써주시는 분이었죠. 하지만 그게 저한테는 참 힘들었습니다. 아가, 국은 이렇게 끓여야지. 내가 해줄 테니까 잘 봐. 설거지는 이 순서대로 해야 깨끗해. 빨래는 이렇게 널어야 잘 마른단다. 김장김치는 우리 집 방식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모든 게 저를 위한 조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잘 살림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해주신 말씀들이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나도 나름대로 해봤는데 왜 다 틀렸다고 하실까? 내 살림인데 왜 모든 걸 시어머니 방식대로 해야 하지? 특히 냉장고 정리할 때가 가장 불편했습니다. 아가, 냉장고 안 이러면 안 돼. 여기 좀 봐. 이건 벌써 상했잖아. 이렇게 정리해야지. 시어머니가 제 냉장고를 열고 이것저것 꺼내버리실 때마다 저는 속으로 얼마나 불편했는지. 내가 관리하는 건데 왜 마음대로 버리시는 거지? 나도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입으로는 네, 어머님 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함과 불편함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은 참다 못해 남편한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자꾸 내 살림에 간섭하시는 것 같아서 힘들어.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간섭. 우리 엄마가 너 도와주려고 하시는 건데 그게 간섭이야. 도움이 아니라 나는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자꾸 어머님 방식을 강요하시잖아. 그래도 엄마가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러시는 거지. 고마워해야지.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세월이 흘러 제가 시어머니가 됐을 때 그 기억들은 어느새 희미해졌습니다. 며느리를 맞이했을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시어머니처럼 하지 말아야지. 며느리한테 자유를 줘야지. 처음 몇 년은 정말 조심했습니다. 며느리 집에 가도 이것저것 참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손주가 태어나고 며느리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새 제 입에서 조언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편해. 손주 이유식은 이렇게 만드는 게 좋아. 살림은 이 순서대로 하면 시간이 절약돼. 그리고 이번 냉장고 사건, 사진첩을 덮으며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도 제 시어머니와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죠. 좋은 의도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경험을 나눠주고 싶어서. 하지만 그게 상대방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제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들을 저는 이제 며느리에게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제 시어머니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저처럼 좋은 의도였겠지. 그런데 나는 그걸 간섭이라고만 생각했네. 다음 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밤새 생각했지만 막상 전화기를 들으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며느리 나야. 어머니,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기 지난번에 미안했어. 냉장고 그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며느리, 내가 젊었을 때도 시어머니가 내 살림에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불편했는지.
그걸 잊고 있었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며느리한테는 간섭처럼 느껴졌겠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어머님이 좋은 의도로 하신 말씀인 거 알아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좀 예민했나 봐요. 회사 일도 힘들고, 육아도 힘들고,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야, 며느리 잘못 아니야. 내가 먼저 며느리 입장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입장을 처음으로 진솔하게 나눴습니다. 며느리, 앞으로는 내가 조심할게. 며느리가 불편하면 언제든 말해. 나도 모르게 오지랖 부릴 때가 있을 테니까.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마음 알아요. 그냥 제가 좀 더 여유 있게 받아들이도록 노력할게요. 고마워, 며느리.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집에 가도 함부로 조언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게 있어도 입을 꾹 다뭅니다. 대신 물어봅니다. 내가 도와줄 게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물어보는 거야. 며느리가 주인이니까 며느리 방식대로 하면 돼. 며느리도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편하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먼저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어머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님 방식 알려주세요. 그럴 때 저는 조심스럽게 강요하지 않는 톤으로 제 경험을 나눕니다.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며느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 며느리 방식이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알아요. 사랑과 간섭은 정말 한 끗 차이라는 것을요.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원할 때 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내 경험이 아무리 값지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짐이 된다는 것을요. 요즘 며느리와 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전보다 전화도 자주 하고 만날 때도 더 편안합니다. 무엇보다 며느리가 먼저 제게 마음을 열어줍니다. 힘든 이야기도 고민도 나누죠. 어머님, 요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머님, 손주가 요즘 이래서 걱정이에요. 그럴 때 저는 먼저 듣습니다. 조언하기 전에 공감합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래,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그 한마디가 때로는 어떤 조언보다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어제 며느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주말에 시간 되세요?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저도 어머님 만나고 싶어요. 그 문자를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혹시 저처럼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상처가 되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입니다. 혹시 저 같은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대부분의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의도로 말씀하신다는 것을요. 서툴러서 그렇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 같은 어머님들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값지고 소중하지만 그걸 강요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닌 간섭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방식을 인정하고 기다려주고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것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다음에 며느리 집에 가면 냉장고가 아무리 엉망이어도 입 다물고 있을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잘하고 있구나. 바쁜데도 이렇게 살림 꾸려가는 거 정말 대단해. 그 한마디가 어쩌면 며느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세대 간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이 있다면 그 간극은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좋은 의도가 오해받아 상처받으신 분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서툴지만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고 공감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